자,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인더스트리얼 인섹트, 소위 산업곤충학 시간입니다. 그죠? 15주간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셋째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주 차에 중간고사를 치르고 15주 차에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출석 10%, 기타 20%입니다. 그죠? 그리고 출석은 10시간 이상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소위 결석을 하게 되면 자동, 알죠? 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꼭 인지를 하시고 수업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산업곤충학은 우리가 스마트 농산업학과로 개편이 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농산업학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우리 학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취업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아마 지금 산업 쪽에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학과 이름이 스마트한 농산업 쪽을 육성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거니까, 일단 이 산업곤충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과거에는 뭐였죠? 산업곤충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응? 군뱅이. 군뱅이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되고 할 정도로 상당히 효능이 뛰어나서 군뱅이가 효능이 좋다. 그 군뱅이에 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벌꿀일 겁니다. 벌이 산업곤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곤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양잠, 잠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잠실, 서울에 가면 목동에 있죠. 잠실이라고 있죠. 그죠? 그 잠실이라고 하는 것은 누에 키우는 장소를 잠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실 야구장 있었잖아. 지금은 아마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누에를 키우는 곳이 잠실이다. 그래서 누에 산업, 소위 양잠이라고 합니다. 양잠 산업이 엄청 활성화되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진주하면 실크의 명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누에가 오령 3일, 5일 이렇게 지나면 이제 그 누에 집을 만듭니다. 그걸 일명 고치라고 그러죠. 고치를 털어서 그 속에서 이제 나방으로 변태를 합니다. 나방으로 번데기로 처음에 변태를 하죠. 여러분들 동물원 같은데 구경 가면은 앞에서 번데기 팔죠, 그죠? 그게 변태한, 누이의 애벌레가 변태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고단백 식품이다 해서 사 먹곤 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변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번데기에서 이래 바깥쪽으로 나오기 직전에 이제 다시 한번 변태를 합니다. 변태를 해서 나방이 됩니다. 이제 날개가 달리는 거죠. 날개가 달려서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퍼덕퍼덕 날아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알을 한 500개 정도 암컷은 수컷하고 교미를 해서 이렇게 넣고 일생을 마감을 하는 게 이제 누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크라고 하는 것은 실크 하면 옛날에 대갓집, 좀 잘 사는 집에 비단옷을 많이 입었다. 그죠? 그러면 그거 뭐냐 하면 누에 집입니다. 누에 똥꼬에서가 아닌 입에서 배출하는 섬유질이 있어요. 그 섬유질이 뭐냐 하면은 그게 실크입니다. 그게 비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뭐 배 짜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비단, 실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실크 산업이 아주 융성을 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죠. 그런데 이제 90년대 초 중반이 이러면서 중국산의 이제
싼 실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경쟁력을 가격에서 일단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양잠 산업은 이렇게 변모해 오고 있고, 지금은 루에 산업으로서는 경쟁력이 제로입니다. 전혀 없어요. 한국에서 루에를 사용하는 농가는 일부입니다. 그 산청이라든지 몇 군데 군에서 이제 좀 지정을 해서 특화시켜 하긴 하는데 경쟁력은 거의 없다. 그러면 뭘로 승부를 걸 거냐? 그래서 이제 이걸 의료용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관로를 찾고 있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요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곤충 산업 쪽에서 어디에 포함시켜야 될 거냐 하면 어떤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분류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분류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산업곤충은 일단 이제 분류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어린이들이 이제 취미 삼아 가지고 노는 거 장난감 대신에 하면은 뭘로 부르면 되겠다? 장난감 대신에 가지고 노는 거. 애완곤충 또는 학습용 곤충 이렇게 부르죠, 그죠? 애완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얘기한 건강기능식 쪽으로 하면 식의학 쪽이 되겠죠. 식의학 쪽으로도 활성화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귀뚜라미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는데, 귀뚜라미가 여러분들 소리를 딱 들으면 심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는 느낌을 받나요? 일단 받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 아니면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분들, 취미생활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정서 함량에 좋다. 그래서 이는 정서 애완 곤충 이렇게 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벌 있죠, 여러분들. 벌. 그 벌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어릴 때 시골에 가서 한번 쏘였다. 그러니까 퉁퉁 붙더라. 이 벌은 죽일 놈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말벌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 말벌에 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을 건데, 어쨌든 이런 이제 벌들을 활용하는 것은 일단 꿀을 또 따져, 그죠? 벌이 이제 꽃이 피는 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꿀을 따옵니다. 그래서 모으죠. 그걸 우리가 채밀이라고 합니다. 채밀. 그래서 요거는 양봉입니다. 양봉 산업이 일단 채밀, 꿀을 따는 것이 첫 번째. 근데 벌이 꿀만 따는 것이 아니고, 얘가 반경 4km, 그러니까 8km 정도까지는 얘가 벌통을 이렇게 놔두면 8km까지는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화분을 여기 있는 걸 저기 옮기고 하는 그런 수정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꽃가루를 옮기는, 그러니까 꽃가루를 암술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시설 재배, 화이트하우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비닐 하우스 재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통풍도 잘 안 되고 벌나비들이 많이 못 다녀요. 그럼 인위적으로 우리가 벌통을 이렇게 안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들이 이꽃 저꽃 옮겨 다니면서 뭘 한다? 화분을 매게 한다. 그래서 그걸 화분 매개 곤충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 외에도 아주 다양한 곤충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가 아직 덜 됐는데, 다운로드가 다 되면 전체적으로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곤충을 머릿속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설명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곤충하면 떠오르는 것 떠올려야 됩니다. 그게 소위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자, 그러면 이런 곤충도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들 소 먹인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소를 몰고 이제 집에서 예를 들어서 소는 먹이를 풀을 주로 먹죠, 그죠? 풀 사료를 주로 먹어요. 곡물 사료도 먹지만 곡물 사료는 이제 우리가 출하하기 얼마 전부터 먹이기 시작하고 통상적으로는 풀을 먹여요. 그럼 집에 이제 집에 외양간을 요렇게 만들어 놓고 소막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는 축사라 그러죠. 축사를 만들어 놓고 소를 키운다. 그러면은 전부 바깥에서 배워 와서 줘야 되죠. 공급해야 되니까 노력이 많이 들죠. 근데 그렇지 않고 넓은 산이나 들판이 있다 하면 거기다가 소를 풀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편하겠죠. 그걸 일명 방목이라고 합니다. 방목. 그런데 그 전에 우리나라는 소위 이제 토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방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과거에는 소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밖에 집에서 안 먹였어.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는 소를 이렇게 이제 이 코에다가 이렇게 이제 코를 낀다 그래요. 끼어서 줄을 연결해서 얘가 도망을 못 가도록 합니다. 그럼 한 마리, 두 마리 몰고 소위 끌고 가는 거죠. 끌고 풀 있는 곳에 풀어 놓습니다. 풀어 놓으면 얘들이 이제 풀을 먹고 거기다 볼일을 보는 거예요. 거기 볼일을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곤충이 얘가 소똥을 이렇게 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일명 우리가 소똥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지나고 이제 집에서 축사 안에서 키우고 하니까 그게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이 곤충이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은 소똥구리 한 마리 구하면은 상당히 비싼 가격에 매입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골동품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곤충들도 있고, 그러면 걔들이 뭘 하느냐 하면 이 유기물이 소위 이제 소똥이 있으면 이걸 분해를 1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만 있느냐 보니까 아니더라요.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스파이더맨 있죠. 영화에 스파이더맨 있잖아. 백 타고 올라가는 거. 그럼 스파이더맨의 유래가 어디서 되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미에서. 스파이더 자체가 거미예요. 그 거미 집을 딱 지어놓고 거미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네트 거물을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던 나비라든지 벌이라든지 이런 충들이 있으면 얘를 포획을 하는 거예요. 딱 걸리면 못 가도록.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중에 걸린 애들을 포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살아가는 그 거미들. 그런데 거미의 특성을 잘 보니까 거미 줄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연약하고 힘없이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벌이나 나비가 걸려서 꼼짝을 못 하거든. 발버둥 치다가 그냥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그러면 과연 그게 뭐가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소위 요즘 나 찍찍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나요? 끈끈이 찍찍이 있잖아. 그런 기능 물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곤충에서 내보내는 여러 이제 타액부터 시작해서 점액질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그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면 허준 드라마나 보면 그 왕자가 옛날에는 그 소위 등창이라든지 여러분들 잘 안 씻고 하니까 이게 사실 많이 생겼어요. 등창이 뭔지 알죠? 오래 누워 있으면 소위 고름 생기고 굽는 거. 그럼 피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썩어 들어가. 그러면 과거에는 허준 대가
스승이신 유이태 선생님은 입으로 막 손으로 안 되니까 입으로 빨아낼 정도로 그렇게 했죠. 근데 아주 깊숙이 그게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 그럼 그걸 이제 빨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냐? 그때 이용한 게 거물이. 거물이를 의료용에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모내기를 한다든지 하면 농약을 거의 안 치니까 이렇게 다리에 거물이가 막 붙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물이가 뭐 피를 많이 먹어가 통통하게 뭐 되고 이놈 하고 치면은 뭐 피가 엄청 나올 정도로 그게 이제 소위 흡혈귀처럼 피를 잘 빨아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용으로 그 당시에는 사용할 정도로 했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좀 징그럽게 생각하는데 파리 있죠. 파리 플라이, 파리가 놓는 그 알이 있죠. 알에서 부화되면 새끼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어? 굼벵이는 그거 아니야. 구더기라고 해요. 구더기 징그럽잖아. 징그럽고 좀 더럽게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구더기가 옛날에는 소위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지금은 참 뭡니까? 양변기로 주로 딱 해버리죠. 근데 과거에는 푸세식이니까 어때요? 항아리 같은 거 묻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걸쳐놓고 일을 보고 하니까 거기에 파리가 알을 썰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을 때 옮기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얘가 가만히 보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어. 지저분해. 근데 이걸 이제 의료용으로 활용하게 된 거. 방금 이제 그물이 하는 역할이 있죠. 이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부패가 된다 할 때 얘를 투입을 하니까 얘가 뭐 쫙 고르면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런 의료용 기능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근데 또 더 지나가 보니까 이 이제 구더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 동해덩이라는 애 있어. 그 파리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면 음식물 있잖아요. 음식물을 찌꺼기 남은 걸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처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죠. 그런데 얘를 이제 알을 썰어서 유충을 투입을 하니까 음식물 찌꺼기를 지가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가 유충이 크는 거예요. 그럼 유충이 큰다는 것은 단백질이 그만큼 확보가 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을 그냥 뭐 버릴 수도 있고 사료로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느냐 하면 미꾸라지를 키운다. 미꾸라지 양식을 한다. 하는데 얘들을 쫙 뿌려보니까 미꾸라지가 엄청 잘 자라는 거야. 그럼 어때요? 음식물 찌꺼기도 처리하고 미꾸라지도 사육하고 일거 양득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게 신산업이에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플라스틱 비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비닐, 그죠? 비닐이 소각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매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지구 온난화 문제, 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데 어떤 특정한 곤충을 얘들이 그 비닐을 줘보니까 얘들이 분해를 하는 거야. 분해를 해요, 비닐을. 그 비닐은 땅 속에 둬도 100년 이상 지나야 이게 분해가 된다고 하는데 얘가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기능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비닐이 100kg 있다. 그러면 요 곤충을 몇 마리를 투입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린 걸 해야 되느냐, 조금 큰 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알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그는 우리가 연구 쪽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산업적으로 하는 것은 연구가 된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시나리오를 거기다 투입을 해서 경제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까지 이제 가는 거죠. 요게 신산업입니다. 아까 스파이더맨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또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 군뱅이가 있어요. 동의보감에 기록됐듯이 간신을 보호한다 되어 있어요. 간
리버죠. 간과 신, 신장, 키드니죠. 콩팥이죠. 이것을 이제 보호한다는 것은 좋게 한다. 결국은 간하고 신하고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상조 관계, 서로 돕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가 나빠지면 같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쨌든 이걸 보호한다.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군뱅이더라. 군뱅이가 식용으로 하는 것은 지금 두 개가 식품 허가가 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릴 때 싸움 붙이는 곤충 있었죠. 장수? 풍뎅이라고. 얘들을 특히 순놈 이 뿌리 이렇게 나서 딱 이렇게 두구처럼 된 거 있잖아. 그게 크잖아. 이걸 갖고 싸움을 붙이고 하면 여러분들 이겨라 하고 했었잖아. 그게 장수 풍뎅이 성충이에요. 그런데 성충은 먹을 수가 없어. 그건 단백질이 없어. 전부 딱딱해서 분해도 안 돼. 그런데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 기어다니는 거 있죠? 이게 거의 한 5cm, 7cm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보통 30g 정도 되죠? 그러면 얘를 이제 활용을 해서 단백질 원으로 사용을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했고, 약용으로도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간하고 신장이 좋더라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연구된 게 이 관절에 있죠. 관절에도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제 효과가 좋은 것은 이 작은 군뱅이 있어요. 만약에 한 3cm 정도 되고 한 3g 정도 다 자랐을 때 유충으로 정도 됩니다. 이 풍뎅이처럼 막 날아다니죠. 요게 이제 딱정벌레 목에 속하는 애인데 이게 이제 기능이 정말 미라클 하더라. 아주 기적적입니다. 그래서 간암, 간경화 환자들 과거에는 이거 드시고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변흥전 아나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어른이죠. 그러니까 동서 천암 매부 사이가 그래 되죠. 그분이 간암 걸렸을 때 이거 드시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하는 역할이 많고 또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또 지금 연구된 거는 인돌 알칼로이드라는 천연 이제 혈전 용해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피가 굳고 잘 이제 소통이 안 되면 흐름이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밤에 어쩌다가 화장실 가서 하고 쓰러져서 하늘나라 가는 분들 많죠? 피가 흐르지 않으면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천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군뱅이다. 그 물질들이 있다. 그러니까 엄청 많으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식품 허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주 이제 적당량을 드시면은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병원 처방을 받아서 하시면 되고 평소에 건강을 지키고 조금 그거 하신 분들은 군뱅이를 드시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 하는 게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금 많은 연구들에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간이 안 좋으신 분 여기 이제 특히 다크서클 있고 하면은 필요해서 그렇죠. 또 술 많이 드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최고의 식품이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식 명칭은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입니다. 흰점박이 등에 흰 점이 있어요. 점박이라고 하죠. 근데 꽃무지과고 그래서 꽃무지 유충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이제 가장 지금까지 내가 연구한 결과로 보면 가장 효능이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 곤충 산업에서 지금 곤충 산업에 이제 벌하고 다 포함하면은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800에서 한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실제 이제 160억, 180억 정도 매출이 되니까 가장 이제 매출액이 높은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우리 국민 건강 지키는 데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나는 기대를 하고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경기하고 상당히 많이 관계가 있어요. 경기가 잘 좋으면 많은 분들이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뭐 투자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경기가 어려우면 5만 원, 6만 원 투자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 이제 내한테 교육받은 분들이 한 600, 700분 정도 되는데 거의 다 그만뒀어요. 그 말은 이 팔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건강이 안 좋은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드시지만 뭐 조금 뭐 그거 한 분들은 그냥 인내하고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경기하고도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 곤충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양봉에서 꿀벌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또 화분 매개곤충으로 활용하는 건 이것은 조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근데 꿀벌도 사실 조금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럼 화분 매개곤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겨울철에 시설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게 딸기부터 시작해서 고추 뭐 다양하게 여기에 화분 매개를 해야 되는 이 벌들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설 재배 면적이 늘어나니까 이게 더 많이 또 소요가 된다. 그래서 화분 매개 곤충은 유지 내지는 상승하지만 다른 곤충 산업은 이게 경기하고 반비례하고 있다. 산업 자체가 정비례하죠, 그죠? 정비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면 이 산업도 활성화되고 경기가 추락하면 이 산업도 추락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원래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지만 경기가 활성화되면 이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에 이제 양봉에서 시작해서 건강 기능성까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곤충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곤충은 새끼를 놓지 않아요. 알을 놓는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알을 가장 많이 놓는 게 뭐냐 하면은 누에입니다. 누에가 500개 정도 알을 놓아요. 알을 놓고 그 다음에 얘가 알에서 껍질을 벗고 나면 1령이라 그래요. 그 다음 또 한 번 더 벗으면 2번, 그 다음 또 벗으면 3번, 이런 식으로 그걸 3번 벗으면 3령, 4령, 5령 이렇게 가고, 누이에는 5령까지 갑니다. 그래서 군뱅이는 3령까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형태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완전 변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 모양이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암수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암수가 한 몸에 있죠, 그죠? 네, 한 몸에 이쪽에 암컷, 여기 수컷 이렇게 약간 소위 갸름한 부분은 수컷이고 약간 통통한 부분은 암컷입니다. 지렁이가 그래요? 그럼 지렁이 잘라 놓으면 어때요? 다시 살아나죠? 안 죽어요. 어쨌든 지렁이는 그런 특성도 갖고 있고 하지만 지렁이까지 이번 학기에 강의는 다 못 해요. 간단히 얘기만 할게요. 지렁이는 옛날에 이제 이걸 그 단백질이 부족하고 하던 시즌은 약으로도 썼습니다. 토룡탕이라고 그러죠. 지렁이를 삶아서 이제 똥을 빼고 깨끗하게 해서 삶아서 이렇게 약으로 옛날에 썼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이제 고기 육류들이 많기 때문에 잘 쓰질 않고, 또 이제 양이가 병원이 엄청 지금 뭐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 그거 하면 병원에 가니까 굳이 뭐 민간요법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어쨌든 이 곤충 산업은 그런 거다 하는 거지만 지금은 지렁이는 그 정도로 하고, 더 이제 지렁이 산업까지 얘기하면 요즘 이제 떡밥이 낚시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피싱할 때 지렁이 많이 쓰잖아, 떡밥으로. 그럼 지렁이는 여러분들이 아는 실지렁이부터 조금 큰 지렁이까지만 생각하지만 지렁이가 1.5m 되는 지렁이도 있어요. 이 바닷가에 가면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나온 책 보면은 지렁이가 온 대지를 적신다 하는 그런 뭐 책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지렁이 하는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지렁이 똥을 우리가 분변토라고 합니다. 물론 굼벵이 똥도 분변토라고 그래요. 그럼 이 분변토가 하는 역할을 보면 이 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화초를 기른다든지 또는 작물을 기르면 토양이 완전히 입단화되어 있다. 입단화 알죠? 그 모래 같은 경우에서는 달리 구조. 그냥 하나씩 이렇게 있어서 뭉쳐지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주면 비료를 주면 비 오면 싹 쉽게 내려가 버리죠. 입단화되면 어때요? 조직과 조직들이 아주 미세하게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거기에 양분하고 수분을 가질 수 있는 소위 홀딩할 수 있는 힘이 크다. 그래서 CC, cation exchange capacity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영양분을 많이 또 홀딩하고 안에 산소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의 활력 정진에도 좋다. 이런 것까지 이제 연관이 되는 게 이 하나의 산업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경기하고 정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녹록지 않다. 지금 24년도죠, 그죠? 23년도, 작년 24년도, 내년도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곤충 산업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가 어렵다고 해서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항시 기본적으로 습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형태를 보면 이게 이제 유충일 때는 알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한 2mm 되는 것도 있고 1mm 되는 것도 있고 뭐 5mm 되는 것도 있어요. 종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면 유충은 이렇게 이제 주로 기어다닙니다. 누에 같은 거 보면은 위에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들어서 이제 먹이를 먹고 이렇게 뽕잎을 요렇게 짚는 부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몸통하고 꼬리하고 대가리라고 합니다. 곤충은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두부, 그다음 몸통, 꼬리 이렇게 나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 있는 것이 곤충의 특징이다. 그러면 얘가 이제 완전 변태를 해서 날개를 달고 이렇게 가면은 그 부분은 똑같아요. 소위 대가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그 다음에 더 이제 세밀하게 나누면 날개, 그 다음 다리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활용도 면에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좀 요즘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논에 소위 물 담아 놓으면은 물 위를 이래 걸어 다니는 애가 있어. 소금쟁이 어떻게 알아? 소금쟁이 다른 애도 있지만 물 위를 지가 막 걸어 다녀. 웃겨. 하여튼 그런 곤충들을 보고 지금 새로운 산업이 있죠. 로봇 산업하고. 왜냐하면 이 마디 있잖아, 마디. 움직이는 거.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이 곤충을 보고 소위 시뮬레이션, 흉의를 내서 지금 AI라든지 로봇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을 잘 공부를 하면은 다양한데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곤충의 소리 있죠? 곤충 소리. 여러분들 고양이 하면 고양이 소리 아는 건 뭐 있어? 고양이 소리는 미용, 뭐 야옹 하는 것밖에 모르잖아. 근데 고양이도 그 상황, 감정에 따라서 소리 강약이라든지 액센트가 다 달라요. 길이도 다르고. 그리고 곤충도 여러분 잘 보세요. 새벽에 풀벌레 소리들이 지리리 쫙 소리 다 달라. 근데 이제 요걸 어디다 활용하느냐 하면 전화기 휴대폰에 그 로고송이 있죠. 요런 거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소 같은 경우에 소 울음소리 매 하는 거 매 하면 뭡니까? 이건 사냥, 염소 소리고 이런 동물들 소리를 또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위 어플라이드 사이언스입니다. 응용과학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이 곤충 산업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과목을 접하기를 바랍니다.